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쳤습니다. 지금부터 그 폭풍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눈으로 들어가서 대체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19억 3천만 달러.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와,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꽤 큰 대형 건설사 하나, 그 회사의 전체 가치랑 맞먹는 돈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번 금융 재앙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방금 보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단 24시간 만에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16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모든 걸 강제로 청산당했어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9억 달러 폭락 사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된 청산의 해부학,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촉매제, 즉 누가 불을 붙였는지 알아보고 이 사건이 던지는 안전자산의 역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나간 뒤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19억 달러 폭락 사태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던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죠.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공포 및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보세요. 투자 심리가 100점 만점에 1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모든 걸 다 팔고 도망쳐라 수준의 말 그대로 극심한 공포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이런 숫자는요, 예전에 2018년 크립토 윈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진짜 시장이 박살났을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전체 시장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4%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은 더 심해서 20% 넘게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 막대한 돈을 잃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레버리지 거래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금융시장에 놓인 거대한 화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100배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단돈 1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를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가격이 딱 1%만 올라도 원금의 100%인 100만 원을 버는 거죠. 와, 대단하죠?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딱 1%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순간 원금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지고 내 포지션은 강제로 청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익만큼 손실의 위험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청산의 도미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1단계, 투자자들이 높은 레버리지로 시장에 뛰어듭니다. 2단계, 약간의 가격 하락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3단계, 거래소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투자자 자산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강제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리겠죠? 그럼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의 강제 청산을 불러오는 4단계, 바로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역사에 남을 연쇄청산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거대한 패닉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거래소의 가격 시스템에 있는 허점을 노린 아주 정교한 표적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레버리지로 가득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고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불꽃은 과연 뭐였을까요? 이제 그 촉매제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불꽃은요, 놀랍게도 지정학, 바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직접 날아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 한마디가요, 미중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공포를 시장에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 전통시장 투자자들은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훨씬 큰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일단 다 팔고 현금부터 쥐고 보자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이런 지정학적 소식은 시장의 낙관론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 달 전만 해도 93.7%, 거의 확실했죠. 지난주에 60%대로 떨어지더니 발표 당일엔 43.6%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패닉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개미들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상품에서요, 11월 초에만 31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8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날도 있었어요. 이건 시장의 큰 손, 바로 기관들까지도 서둘러서 출구로 달려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안전자산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금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성 높은 기술주에 불과한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비트코인의 그 복잡한 이중성을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단기적인 공포 상황에서는요, 비트코인은 그냥 다른 기술주들처럼 같이 팔려나가면서 추락했습니다. 위험 자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른쪽,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특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장기적인 통화 가치 하락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는 그 핵심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와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역할이 완전히 다른 셈이죠. 과거에 있었던 주요 폭락 사태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시장의 위험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이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처럼 외부에서의 공격이나 사기 같은 게 가장 큰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FTX 붕괴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위험은 과도한 레버리지나 복잡한 파생 상품처럼 시장 내부의 고도로 금융화된 구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까요? 이 혼돈 속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세 가지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V자형 회복 가능성입니다. 투기성 짙은 레버리지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한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규제의 후폭풍입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를 제한하려는 더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롱게임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많은 장기 투자자들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론자이며 비트코인이 이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반등해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통이 이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나 논리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결국 이번 폭락은 시장 전체에 대한 정말 잔인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네, 레버리지라는 시장 구조의 깊고 위험한 결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핵심 기술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화하는 불길을 겪고 난 지금 비트코인은 과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